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티스부츠라는 튤립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데요. 윤행 튤립이라서 빨리 폈고요. 저희 집은 평균 온도가 10도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튤립은 피지 않았어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 집처럼 이렇게 온도가 너무 따뜻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깥 온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온도가 오르는 집 같은 경우에는 초식구근들이 일정한 순서를 지키면서 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노우드롭이라고도 하는 갈란투스가 먼저 꽃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는 크로커스가 먼저 피우고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히아신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아신스가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는 히아신스를 참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겹꽃 품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수입되는 호꽃 품종은 모두 다 사봤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산 가운데 꽃이 핀, 그러니까 개화했다고 하죠. 개화한 품종은 이 자주색의 잠보스가 유일합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에 구근이 너무 작아서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꽃대가 하나가 아니고 무려 2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실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 첫 번째 꽃대에 달린 꽃송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히아신스가 꽃송이가 굉장히 많이 듬뿍, 그래서 꽃이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꽃송이가 적게 달려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송이가 적은 것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꽃대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 이제 꽃대가 꽃송이를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많은데, 달려있는 꽃송이가 지금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꽃대가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있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볼륨감을 기대했다면 분명히 아쉬울 만하지만, 그냥 좋은 모습으로 향기도 나면서 이렇게 자라길 바랬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구분이 작을 거였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익가가 높았던 걸 보면 네덜란드에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구분들의 작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인상도 없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통업자분들한테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어쨌든 작은 구분도 있고, 또 제가 좀 돈을 더 주고 산 큰 구분도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이 녀석은 아이올로스라고 하는 하얀색 히아신스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상당히 묻었어요. 굉장히 크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 그냥 좀 달라요. 큰 구분이랑 작은 구분이랑 올라오는 꽃봉오리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2개 심은 거는 거의 다 작은 구분이었는데, 보시면 딱 봐도 비교가 되죠. 여기도 이렇게 2개짜리는 웬만하면 작은 구분이다. 여기도 하나짜리인데 꽃볼륨이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아예 구분 크기부터가 차이가 나죠. 안 열어봐도 이렇게 꽃볼륨이 작은 애들이 확실히 날씬해서 그런지 구분에서는 그냥 쉽게 슝슝슝슝슝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짜리는 좀 굵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근황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습이고요.
보시면 일단 요 구근 보시면 스타피트라는 이름의 구근인데 요 구근 외피부터 먼저 보면 이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외피에 이렇게 고유의 색감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시면 외피의 색깔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파리에 묻어나오는 색깔도 지금 똑같죠? 그런데 이 꽃봉오리를 보면 얘는 이렇게 다크 색감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거의 없죠? 뭐죠? 왜죠? 어머, 이거 지금 봤는데 얘는 왜 끊어진 거죠?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죠? 여기가 너무 복잡복잡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 탯줄 감겨서 그런 것처럼 얘도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끊어졌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색도 묻어나오고 죽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 푸릇푸릇푸릇한 끼가 있어서 여기 밑에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한번 물에 넣어서 소생이 되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언뜻 나오는 색깔만 보고 이상한 변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냥 사고가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색깔도 묻어나오고 있는 중에 끊겼군요. 어쨌든 얘는 문제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분이랑 요분 보시면 지금 다른 친구들의 속도에 비해서 유난히 좀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여기 외피가 일단 말라 있어요. 얇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물컹물컹 하고요. 아이고, 썩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도 아이고 이상하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녀석도 보면 지금 여기가 예전에 노랬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말랐어요. 싹이 나왔는데 노라면 일단 이렇게 햇빛을 못 봐가지고 강합성을 못해서 연두색인 경우는 괜찮은데 이렇게 노랗다가 점점 그 끝이 희끄무레해지면서 이렇게 마르면서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물론 뭐 이렇게 좀 상해, 이게 뭔가 어딘가 찧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세포벽이 파괴되는 경우, 갑자기 한 팔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세포벽이 파괴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이제 뿌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저는 일단 물리적인 이유는 못 찾겠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옆에 히아신스는 너무 멀쩡하기 때문에 얘만 조심히, 일단은 이렇게 잡아 뺐을 때 약간의 저항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처럼 이렇게 아예 버티는 건 아니거든요. 좀 뭔가 애매하네. 이렇게 잡았을 때 버티는 걸 보면 뿌리는 잘 난 것 같거든요. 얘는 좀 뽑히네요. 그래도 뭔가 얘는 좀 뽑히네요. 그럼 얘부터 먼저 빼보겠습니다. 그랬구나. 이 뽑힌다는 건 두 가지죠. 뿌리가 안 났거나 났는데 죽었거나. 일단 꺼내놓고. 뿌리가 죽었어. 근데 보자. 일단은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올해는 구근을 심으면서 구근 소독을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심고 나서 농약을 탄 물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구근 소독을 안 한 상태로 쭉 뒀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뿌리 응애는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싹이 노랗게 됐기 때문에 뿌리 응애가 출몰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보니까 뿌리 응애의 시그니처인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지금 육안상 봤을 때 뿌리 응애는 안 보이고, 아이고
이 녀석이 지금 아까 봤을 때는 이렇게 흙에 덮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흙을 덮은 지는 얼마 안 됐고 얘가 뿌리가 나서 이게 그 튤립이나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가 처음에 왕창 날 때 흙에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뿌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흙을 밀어버리면서 위로 솟구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솟구쳐서 공중에 뿌리가 노출이 되었던 히아신스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갔다 오고 나서 2월에 제가 뒤늦게 흙을 덮어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냉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공중에 노출된 뿌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뿌리가 먼저 썩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구근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거는 이따가 잘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요 녀석도 이제 한번 뽑아 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뿌리 상태를 보니까 하나씩이라도 멀쩡한 게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제 멀쩡한 애들은 일단은 치워 볼게요. 아이고. 지금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물은 최근에 줬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물이 없었어요. 물을 제때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봐야겠어요. 진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장갑은 꼈습니다. 장갑 안 끼면 이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한테 뭔가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모든 것들을 독이라고 총칭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요 히아신스나 이런 추식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먹었을 때 이렇게 잘 활용하면 인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피부에 묻으면 그렇게 피부 반응, 알러지 반응 이런 게 수도 있어요. 얘랑 수소나 진액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늘이나 양파 같은 추식 구근들 그거 우리가 먹어서 괜찮은 거지 그거 잘라가지고 그 진액 부분을 이렇게 피부에 문지르면 여기 물집 생겨요. 피부 벗겨지고. 그래서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양파 먹으면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진짜 맹독성 사람이 접하기만 해도 죽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아픈데 굳이 만질 필요는 없으니까 장갑은 끼고요. 그래서 요맘때 이제 그 한 4월부터 시작하면 마늘종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 마늘종 많이 드시죠? 그 마늘종도 처음에 한두 개 정도 뽑는 건 괜찮은데 계속 뽑으면 그 뽑는 과정에서 묻는 마늘 진액 때문에 여기 뽑는 손이 전부 다 피부가 벗겨진답니다. 예전에 부모님 도와줄 때 그렇게 피부가 벗겨져서 반창고를 똘똘똘똘 감고 했는데도 물집 생겨서 벗겨지고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고생스럽기 때문에 마늘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마늘종 뽑아서 파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게 나아서 잘라버리기도 하시죠. 잘 보이게 일단 외핀을 걷어줄게요. 지금 구근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뿌리 끝이 이렇게 말라있죠? 말라있고 이제 여기 구근이랑 뿌리 연결 부분에서도 지금 썩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지고는 있는데 뽑히고는 있는데 아이고야 지금 이런 상태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뿌리를 걷어내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확실히 그 뿌리응애 특유의 냄새는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딱 봐도 뿌리응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요맘때 우리가 또 물 자주 주고 그러면 이제 뿌리파리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뿌리파리가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요런 환경이 지금 딱 뿌리파리가 서식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여서 여기에 유충이 그 뿌리파리가 낳아놓은 알 때문에 부화한 유충들이 막 까치가 날라서 깜짝 놀랐어요. 막 날라다녀가지고 기어다녀가지고 되게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육안상 기어다니는 벌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썩어서 곰팡이가 핀 모습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 몰랐어요. 우리 집에 뿌리파리가 올해는 한 마리도 없었구나. 그랬구나. 우와. 작년에 열심히 농약을 쳐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허허허허. 우와, 굉장히 많이 쏙이 썩었네요. 허허허허허. 이게 살짝 이거 혐오스러울 텐데 그냥 이게 썩는 모습 보여봤자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의 병변은 이쪽에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벌레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팠는데 뿌리응애가 안 보였는데 뿌리응애의 잘못인 경우도 덜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뿌리응애가 원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농약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뿌리응애가 죽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응애가 안 보이지만 어쨌든 뿌리응애의 작품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올해 농약을 안 쳤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응애의 잘못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상을 봤을 때도 뿌리응애는 아니고요. 어쨌든 뿌리 쪽 경계에 있는 부분이 썩어 들어갔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구근도 부패하고 뿌리도 부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양파 보관하다 보면 가끔은 썩죠. 그런 경우. 아이고, 여기 꽃봉오리들이 막 보이네요. 그냥 구근 부패병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냄새가 진짜 딱 그 양파 썩었을 때 냄새예요. 이게 그 원인에 따라서 썩는 냄새도 다른데 그냥 진짜 딱 양파 썩은 냄새. 그래서 어쨌든 원인이 뭘까요? 진짜 그 노출된 부분, 공중에 드러난 부분에 뿌리가 상했을까요? 아니면 그쪽으로 곰팡이균이 잠입을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고요. 저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또 왜 그럴까요? 일단은 뿌리 끝이 전부 다 대부분 썩었어요. 말라있어요. 멀쩡한 뿌리도 간혹 있기는 한데 이걸로 건사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글쎄요. 일단 안에를 걷어볼까요? 여기 작년에 있었던 이 심지 부분 걷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만 깨끗하면 사실은 얘는 살릴 수 있습니다. 뿌리만 좀 이렇게 정리하고 꽃까지는 피울 수 있어요. 잠깐만. 얘는 여기 부분이 아주 깨끗해요. 수분 공급만 잘 되면 얘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상태네요. 뿌리가 좀 상하기는 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딱히 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벌레는 확실히 아닌 상태이고 뿌리 끝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상한 걸로 그러니까 여기 인접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생긴 걸로 보아서 흙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흙에 제가 영양제를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원래 섞었던 흙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재활용 흙을 썼기 때문에 그 재활용 흙의 어떤
병균이 식물에게 안 좋은, 뿌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병균이 남았었다거나 미처 숙성되지 않은 어떤 유기물 같은 게 섞여 있었는데 그게 물을 줬었을 때 이제 숙성이 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숙성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가스, 뭐 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던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상한 뿌리는 좀 잘라주고 멀쩡한 뿌리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뿌리로 물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흙에 심으면 다시 또 흙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경재배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로 키우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도록 할게요. 꺼내서 보시면 뿌리가 상한 건 없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썩어서 도려냈던 부분이 이렇게 물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만 물러서 썩었지 여기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겹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그러면 여기 부분이랑 연결된 싹이 썩는다는 거죠. 이게 그때 회생 당시에도 여러 겹 중에서도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수관 부분이랑 연결된 부분에 잎은 상해 있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안에 꽃은 멀쩡한데 그걸 감싸고 있던 잎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상하고 또 썩고 곰팡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멀쩡한 조직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려면은 이 껍질을 드러내서 이 썩은 잎을 완전히 도려내고 좀 씻어내고 다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잎들이 전부 다 썩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꽃을 건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부피면 꽃만 이렇게 따로 끊어내서 따로 꽂아서 꽃만 보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잎이 노랗게 변했다. 근데 그 잎이 말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놔두다가 이렇게 파보지 마시고 꼭 조기에 파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